우리 모두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목표를 크게 두 가지를 세우고요. 하나는 1시간을 잘 채워야겠다고 했는데 이미 목사님께서 많이 오버하셔서 목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실 졸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식이 아니라 목사님의 블랙홀 설교에도 졸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고 목표는 달성했다. 블랙홀에도 그런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많이 해주시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뜻으로 잘 이해되고 아주 작은 이나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 제목을 회사 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적었는데요. 막상 자료를 만드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쓸 내용이 너무 없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이제 정보지능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내용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고요. 이제 저소비전도 설계 같은 그런 내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게 뭐 페이티엄이나 이런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연구해서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컴퓨터 아키텍처로 밥 먹고 살 생각은 좀 적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샤프에 취업을 했고요. 일본에 있는 샤프에 취업을 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이제 시스템 온 패널. 샤프가 이제 LCD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그 디스플레이 안에 이제 회로를 넣어서 약간 구동하는 게.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유리 위에다가 CPU를 설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아무 도움 안 되지만 당시에는 되게 놀랍다고 얘기가 돼서 일본의 11시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나온 건 아니고 제 상사인 저희 사업부장님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본의 오미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거기 연구에 초청받아서 회사의 연구소장이나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패널로 앉아서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35 정도 되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일본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활하면서 이제 팀장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것 중에 좀 있는 건 이제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를 이제 개발해서 소니에 납품을 한 적이 있고 투명 디스플레이라서 이제 투명 올레드 연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15년부터 18년까지는 이제 진급을 해서 이제 이사 또 상무가 됐는데 이때 한 연구가 융합기술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뭔가 차별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집중할 때라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넣는 그런 걸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3D 디스플레이, 뭐 터치가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라고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지문 센서가 내담는 디스플레이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터치가 사실은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인데요. LCD 안에 이제 터치를 넣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터치를 쓰면서 이제 충격을 줬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몇 조짜리 장비를 써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몇 천억짜리 장비를 써서 만드는 터치 패널이 디스플레이와 같은 가격에 팔립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이상하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안에 터치를 넣는 거를 사실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상용한 거는 이제 샤프에서 이제 방방식이라고 해서 포토 센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방을 하고 이제 삼성에서 저항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눌리는 압력을 내서 하는 이런 걸 했는데 다 상용화는
그냥 모양만 상용하고 실제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에이지 디스플레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터치 할 수 있는 기술을 자기들이 있으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해주는 이제 회의에 제가 이제 배석을 운 좋게 했어요. 배석을 했는데 정말 그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뭐 이제 기술 설명이니까 이제 길어서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애플의 터치 엔진이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높은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보고 갑자기 화장실에 나왔는데 화장실 나온 그 길거리에서 애플의 특허를 회피하면서 애플보다 더 좋은 인쇄 터치 기술을 개발해라. 이게 저한테 요구를 해줬어요. 말은 친구인데. 네, 거의 불가능한 얘기. 심지어 저는 이제 회로연구 팀장이었는데 옆에 터치를 하는 100명이 넘는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직도 아니었어요. 그 거기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냐. 그때 뭔지 모르겠어. 너보고 해. 저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제가 시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3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정말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 이제 통근버스 타고 다닐 때 화장실에서 일 볼 때 누워서 잘 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터치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일본의 JDI라는 업체가 한 몇 달 전에, 아니 1년 전에 이제 특허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용화를 했습니다, JDI가.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 걸 제가 생각하긴 했다. 몰랐으니까. 네, 그들이 먼저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걸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했어요. 그 분한테. 그리고 나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는 내 모든 주어짜서의 아이디어를 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10,000시간의 법칙. 10,000시간? 네. 10,000시간 동안 고민하면은 이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3개월 주셨죠. 10,000시간은 3년입니다, 사실은. 네. 시간을 주지도 않고 10,000시간 없이 얘기하면서 3개월 뒤에 보고받겠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또 3개월을 고민을 하지 않고 막 화를 냈어요. 막 욕을 하고 뭐 상사 욕을 하고 이제 혼자 있는 데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1,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 되게 무서운 거예요. 또 2, 3개월 뒤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을 해야겠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오기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애플 엔지니어 200명 한번 이겨보자.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고민했는데 정말 그 어느 날 누워서 자는데 그 퍼즐이 맞춰지듯이 뭐가 착 맞춰지면서 될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일어나서 손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회사에 가서 막 신나게 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 조직이 없으니까 결국 그 이제 과제를 하지를 못하고 이제 포기했는데 몇 개월 뒤에 다른 사람이 그 과제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걸 들은 사람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 좀 이제 그 특허의 또 주도권에 대해서 악유가 좀 있어서 애매했는데 뭐 일단 원만하게 잘 해결했고요. 네, 제가 그 거기 엮여 있는 친구가 이제 교회 후배 같은 애인데 걔가 잘못해서 제가 큰 피해를 봤는데 걔가 잘못할까봐 이제 제가 많이 양보해서 이제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지금 이제 올레드 말고 LCD에 쓰고 있는 인쇄 터치는 전 세계 다 그거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걸로 이제 발명한 또 이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군대 있었던 분이랑 같이 공동수상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언제 결혼하셨어요? 연구만 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네, 좀 늦게 결혼해서 네, 첫째를 40에 나가서 40이 아니죠. 30 맞나? 헷갈리네. 아니 그러면 사모님 회사에서 만났어요? 아니 여기 이 참정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참정교회의 목사님 그 엄명 목사님 소개시켜 주셔서 네, 그래서 허집사가 부산에 있었는데 이름도 이부열이 뭐냐 이러면서 올라와서 나이도 너무 많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든 운 좋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뭐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좀 일 잘한다고 이제 R&D 전략 담당이라는 걸 시켜줬어요. 이제 이건 이제 CTO라는 이제 연구 조직의 전체
어떤 연구 방향성을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때 엄청 CEO 보고를 이제 많이 했죠. 맨날 보고하고 깨지고 했는데 여기서 CEO에 너무 가까워지니까 CEO님이 이제 제가 수술 실패해서 이제 아팠잖아요. 이제 2년 전에. 저를 깊이 배려해 주셔서 몸도 성하지 않는데 일을 그만해라 해서 이제 여기서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해 1월에 수술 실패하고 그 해 12월에 잘리고 네, 그 해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문을 맡아줬는데 자문이 생각보다 좀 비전이 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재밌긴 합니다. 하고 싶은 거 좀 할 수 있고 시간 여유 좀 많아서 이제 건강 회복하는 도움이 되고. 네. 근데 또 자문하는데 약간 이벤트가 한번 있었는 게 이제 보통 자문 이제 혼자서 하거나 이제 조직이 잘 안 생겨주는데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한 명 옛날에 제 부하였던 융합기술연구 담당 시절에 부하였던 친구가 저랑 일하고 싶다고 제가 자문이 돼서 잘렸는데 제 밑에 와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문인 저랑 걔랑 딱 둘이서 이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우회 회장이었어요. 네, 마국 신우회 회장이었 지금은 아니지만 회장이었던 친구고 그리고 저 자문 시절에 이제 자문하고 있을 때 이제 비서로 온 애가 신우회 멤버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한 2명밖에 없는데 2명 다 신우회 근데 신우회가 한 10명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마국에 1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명, 한 800명 되는 조직 안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2명이 제 주변에 있는데 딱 2명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이제 허집사한테 했더니 허집사가 신우에 가입해서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 엄청 압박을 줬어요. 제가 1년간 이제 대응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신우회 모임인데 오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신우회 가입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여기 잘리고 난 다음에 약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뭐 대충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네, 이게 졸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걸 좀 넣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젊은 친구들은 특히 잘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맥북이에요. 맥북인데 보통 노트북에 콘센트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꽂게 돼 있죠. 근데 맥북은 꽂게 돼 있지 않고 여기 자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안 보이네요. 끝이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전원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됐냐? 편하기도 하죠. 꽂고 빼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도 손상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노트북이 특히 맥북 같은 거 한 2, 300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서 손을 딱 치면 맥북이 날아가면서 하트브레이크 생기겠죠. 근데 저거를 해놓으면 저기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맥북만 이렇게 있어요. 워낙 비싼가요? 예. 근데 그게 비싸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기술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기술의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자석으로 한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거 알기 쉽습니다. 젊은 친구는 알기 쉽습니다. 저기 뭐 옷 저기 저건가 옷 같은 걸 이렇게 아, 자석으로 딱 붙이는 거. 아닙니다. 단추. 아닙니다. 네? 열쇠? 아닙니다.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냉장고 자석. 있었네 있는데 그렇죠? 냉장고 자석. 냉장고사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답 보여드릴까요? 네. 냉장고 붙이는 그건가요? 아니래. 아니야. 전기보드. 전기 포트에 이게 저거 비싼 거죠? 아니 이거 싼 거예요. 모두 전기 포트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전기 포트 안에 끓는 물이 들어있잖아요. 끓는 물이 들어있는데 손에 걸리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 이거 이제 코끼리 또 이제 전기 이거 비싼 거예요? 뭐 코끼리.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요새는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이게 밥솥에서 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게 이런 전기포트에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전기포트가 일본에 있는 가전업체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 만듭니다.
예, 맞으시다. 우리나라 220이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을 다르네. 네. 파나소닉에서 이거 만들죠? 샤프에서도 이거 만들어요. 도시바에서도 만들어요. 이거 똑같은 전기 코트를. 포인트가 뭐죠? 샤프, 파나소닉, 도시바 노트북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훨씬 전에 저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노트북에 적용하지 못하는. 스티브 잡스는 저걸 보고 저거를 노트북에 연결시킨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조 원가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조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트북에 200만 원에 생각을 하면은 저거 주는 편의성을 생각하면은 크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뜻하는 바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아이디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트북에 적용시킬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제품인데도. 네. 그리고 생활 속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 집자리 갈 때 맞서기 그러면 돼요.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하고 저야 뭐 얼마든지. 새로운 제안이. 네. 자,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죠? 잡스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네, 당위성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좋은 예술가는 뭐가 위대해서 훔친다. 훔치는 거에 아무 저항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면 있는 거 활용한다. 모방하는 거랑 훔치는 게 뭐가 다른 거죠? 윤리적인 문제. 너무 성직자신 발언이신데요. 모방하는 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훔친 거는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본질을 소화해서 곱씹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트북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용이네요. 그렇죠. 그 응용을 할 때 그냥 응용이 되는 게 아니고 본질을 이해해야 응용할 수 있다. 근데 심지어는 잡스는 이 말도 훔쳤어요. 이 말을 원래 피카소가 합니다. 피카소가 한 말을 잡스가 또 썼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이제 잡스의 위대함인 거예요.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네. 자, 이제 나온 게 명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강의로 들어가면 자, 이제 좀 작게 써져 있는데 Perseverance, Secret of All Triumphs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는 딴 건 아니고 한글 번역 버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영어로 썼어요. 밑에 번역을 제가 대충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요함이 모든 성공의 비밀이다. 근데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했죠. 그러면 도대체 집착, 열심히 계속 해야 되는 한옥을 파란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뭐가 다른가요? 집요함은 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집착은 네. 마이너스 수도 있고 뭐랄까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성공하면 집요한 거고요. 실패하면 집착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따라서 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옥을 팠는데 남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팠는데 거기서 만약에 석유가 나왔다. 성공한 거죠. 또 집요함이 성공을 불러일으키고. 이미 집요함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쓰이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파도 없는 맨 땅을 계속 파고 있으면 그 집착이 물론 참사가 되죠. 네. 그래서 결과가 사실은 집요함과 집착을 바꾸는데 결과로 얘기하면은 결과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집요함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앉으세요. 우리도 부담스러워. 저는 원래 서서 얘기하는 거 앉으면 제가 얘기 길어지는데 좀 잠깐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사모님한테 저기 와이프한테 안 물어봐도 돼? 길게 되냐고요? 그건 집에 가서 혼나면 됩니다. 네, 결국 집착과 집요함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거기를 지속해서 하면은 언젠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집요함이고요. 방향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를 집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제 두 번째. 자, 심사숙고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네. 그 오래 생각하라는 얘기인가요? 오래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오래 생각하면 악수를 둔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라는 얘기가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아니 시간이 법칙이니까 일단 심사숙고를 해야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제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장고 그때 악수는 바로 때만 저렇게 해라.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회사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회사의 높으신 분들도 그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음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차이는 뭐냐? 중요한 거는 본질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장고 끝에 악수를 왜 두는 거냐면요. 장고라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점이 여러 개가 보여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한두 개고 나머지는 잡다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은 그게 다 같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되게 열심히 보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고를 하면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좋은 거는 전체를 다 훑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심사숙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이제 성공한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데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본질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페이스로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성경에도 모순이 많죠. 모순이 많다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차마. 모순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느낌으로.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저가 얻은 레슨은 두 가지죠. 작은 차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자. 또 하나는 모순된 말씀 속에 사실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걸 단순하게 어떤 말 한마디로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모순된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순된 말씀을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거기에 뭔가 각자의 깨달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요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아이스 브레이킹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제가 5년 전에 좀 만든 거라 좀 식상한 내용인데 이 당시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AI 스피커가 막 나왔어요. 제일 늦게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아마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따라했고 한참 뒤에 이제 애플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제가 애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지금은 뭐 다 결론이 난 거지만. 그러면 제가 5년 전에 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세 가지의 스피커의 차이는, AI 스피커의 차이는 뭘까요? 저게 뭐예요? AI 스피커. AI 스피커 모르세요? 지금 핸드폰에 시리아 뭐 해줘 하면 하는 거에 원조가 되는 있어요. 집에 이제 스피커를 이제 두면은 거기에 이제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답을 해주죠. 저희 집에 이제 그저 KT에서 준 거. 예, 그거의 오리지널. 진이. 네, 진이. 예. 근데 잠깐만. 그 질문이 왜 성공할 수 없느냐예요? 아니, 요 세 가지 스피커의 차이가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디자인 말고. 참고로 좀 잠깐 생각하시는 격기로 하면 아마존의 저 로고는 A에서 Z라는 로고라는 건 아시죠? A하고 Z 사이에 화살표가 있죠? 네. 한국에도 비슷한 로고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토즈. 도즈. 네, 아토즈가 A2Z죠. 네, 오리지널 뭐 성경에 있는 알파 오메가 A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차이가 뭘까요? 이 그림만 보고서 해야 돼. 제품을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힌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브랜드. 하나는 아마존 거고, 하나는 구글 거고, 하나는 애플 거예요. 이게 업종이 계열이 다른데 네. 얘들은 플랫폼 기업이고 네. 얘들은 디자인 기업.
애플도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얘들은 AI 연구를 많이 했고 네. 애플은 AI 연구가 작아요. 뭐 그러면 그러면은 저거 하면은 쟤네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애플이요? 애플이 가전제품 핸드폰 왜 또 만들어요?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홈자가 저는 이름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름 이게 애플은 뭔가 디자인을 중시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볼 얘기가 별로 없어요. 디자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홈포드라는 잠깐만요. 집사님. 집사님 먼저 말씀. 저요? 저는 홈포드라는 이름 때문에 문제. 제가 그 정도 센스 좀 없어서 제가. 저희 똑같은 얘기예요. 애플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 앞에 앞에 로고를 내놓았어요. 여기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 무슨 방석처럼 생겨서 조금 우리 김태인 박사님 혹시 관련 기업에 좀 없으세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마존 에코 뒤에 뭐가 있죠? 그림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고 아마존 에코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잖아요. 저게. 그러면 저 뒤에 뭐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이. 네. 구글은 뭐가 있죠? 세계 최고의 검색 시스템입니다. 애플의 홈파티는 뭐가 있죠? 아이튠스밖에 없어요. 애플은 노래를 듣는 거 외에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홈팟은 음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애플의 홈팟은 싸고 질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 수준의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AI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걸 또 억지로 성경에 접목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뭔가 이벤트나 뭐 그런 것들 뒤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벤트가 있어도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는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인 차이를 주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냐고요? 아니요. 한 반 정도 했습니다, 반. 자,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역지사지.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고 생각하자. 이게 사실은 거의 만병통치약 같이 이제 모든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되게 간단히 써놨는데 사실 오늘 제가 요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왜 시켰을까? 그걸 역지사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힘든데 좀 자지 말고 이제 한번 맛 좀 봐봐라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목사님 인품 생각해서 제가 그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면접관 입장 이거 뭐 예전에 청년단 한번 나눠준 얘기인데 저희가 면접을 볼 때 그래서 입사 면접 볼 때 어떻게 준비했죠? 자기를 어떻게 어필할 건지 엄청 고민해서 준비를 막 해가죠.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수십 명의 인원을 똑같은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때 이런 걸 잘했고 저런 걸 잘했고 얘가 이거 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구구절절 하면은 면접관이 이 친구 괜찮네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들이 보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리더예요. 자기는 옛날에 무슨 뭐의 리더였다. 도대체 팔로우를 한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차라리 이력서에 나 팔로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팔로우해서 리더가 성공할 수 있게 내가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팀워크가 있고 이거 되게 솔직하고 이런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5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어요. 면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한 사람의 100명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원자인데 이제 이번 내가 50명을 뽑는데 한 100명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을 확률이 높은 상태죠. 2대2. 네, 그럴 때 저는 어떤 컨셉으로 면접을 봐야 될까요? 붙은 것처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무난하게 해야 돼요. 티자. 네. 근데 100명 지원했는데 1명 뽑아요. 튀어야 돼요. 무난하게 해서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튀어야 돼. 남달라. 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튀는 수위 조절을 해요. 적절한 수위를 잘 맞추지 않으면 너무 튀면 이제 날아가는 거고 너무 안 튀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네.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제 실력이 없는데 붙지는 않습니다. 네. 다 실력이 좋아서 아슬아슬하게 이게 그냥 정말 한 끗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똑같은 게 상사의 입장에서 보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막 얘기를 하지만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고 싶은 건지 왜 이 보고를 나한테 지시를 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것과 그냥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준비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 다음에 부하 입장도 마찬가지. 자기 부하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데 부하가 어떻게 업무 지시를 받기 원하냐. 내가 상사한테 어떻게 업무 지시 받기 원하는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하 입장에서 상사에 대한 생각이 있죠. 이거 일단 대충 해와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니까 부하는 짜증날 수도 있고 상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해야 되는 부하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행동이라는 게 있고 그 행동을 잘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 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건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입장이 있고 집사님들 입장이 있고 성도들의 입장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아시다시피 상처받기 쉬운 영혼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화도 좀 덜 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예, 또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면 행동도 좀 더 조심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회색으로 써놓은 거는 배우자의 입장, 자식의 입장, 부모의 입장 잘 못하는 거라서 제가 회색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허집사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수준에서 그건 주관적이라서 괜찮아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도 역지사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지사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나한테 하라는 얘기죠.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되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먼저 사해야지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주기도문을 이제 사실 어제 우연히 제 신앙심 깊은 부하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90% 이상은 주기도문에 단 한 줄로밖에 나와 있지 않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저희는 그것만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다 말씀 그대로죠. 마지막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긴 다행히 하나님 먼저 용서하셨어요. 아까는 이제 반대였는데 약간 모순돼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왜 이게 여기서 순서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마음에 주시는 게 있으시겠죠. 자 여기까지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 이제 세 번째 아이스는 마지막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황 집사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심오한 내용이라서 선생님 맞히기 어려워요.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특강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홍익대학교의 김계천 교수라는 이제 건축가 교수님이 하는 강의 되게 인상 깊어서 그거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좀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건물, 피라미드, 그 다음에 천단, 그 다음에 경복궁의 경이루. 사실은 공통점이 조금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사진만 보고 얘기해야 돼요? 네. 사진에서 본질을 찾으셔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제일 오늘 아이스브레이킹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워요. 세계 유산물? 경희군과 세계유산이 제일 잘 보이는데. 건축이 이제 네. 주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 집사님한테 나도 충분인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만들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맞추셨는 줄 알고. 근데 맞히시진 않네요. 하늘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건축과 관계됐다면 그 나라의 네. 이 정서나 문화라 그래야 될 건가? 그 관계 있죠. 네,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한 케이스로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천원 지방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요? 천원 지방. 천원 지방이 뭐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천원 사각형이다. 지방. 피라미드가 그래서 사각이 밑이 사각이 그리고 천단은 지금 라운드가 많잖아요. 뭐 역시 그 건축물에 그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사람들의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이 저기에 건축에 어우러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맞습니다. 아니 경회로도 우리나라의 네. 그 8개, 64개의 기본 기둥마다 되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천단도 역시 하늘을 네. 그래서 제사를 보시고 근데 이런 건물이고 피라미드 역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살아. 맞습니다. 네. 거의 정답 근처. 제가 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원하는 건 거의 문제였어요.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피라미드가 저렇게 생겼죠. 네. 저게 옛날에는 표면이 반질반질했습니다. 매끄러웠어요. 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렇게 계단식으로 된 거지 매끄러웠어요. 그러면은 저 피라미드 밑에서 네. 피라미드 꼭대기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뺀질뺀질했을 때요. 예. 원근법을 생각하시면 하늘로 가는 길처럼 보여요. 그렇지. 하늘을 향해서 길이 쭉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그 하늘 끝으로 가는. 네. 자, 두 번째 천단. 여기 이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저 천단이라는 거는 건물이 3층밖에 안 되죠. 근데 하늘 위에 있는 단이에요. 3층밖에 높지도 않은 건물 왜 하늘 위에 있는 단이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 사진이 없어서 죄송한데 이 천단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침엽수들로 침여져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 지대가 높은 데에 있는 거겠네요? 지대가 높지 않고요. 천자가 새벽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침엽수에서 수증기가 나와서 거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그러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구름 위에 우뚝 솟은 건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건물을 상징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김계철 교수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천단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가 비슷하죠? 물. 그렇죠. 저 물이 이쁘게 한 게 아닙니다. 물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저 위에서 보면 밑에 거울이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을 내려다 보면서 저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을 잘 보시면 연못에 네모나게 된 그 구조물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구조물들은 거기 나무를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흔들리면 거울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한 거울을 만들고 거기에 비치는 구름 위에 떠서 이제 술 한잔 하거나 뭐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 하늘과 관계된 건축물들이 이제 고대에는 상당히 많았다. 네,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제 장표를 만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좀 험하게 네, 마지막입니다 진짜. 설득의 어려움, 한비자 새남편. 한비자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글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이제 그대로인데 요새 결국에는 이제 절대 권력자를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걸 잘해야지 출세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로 유세의 어려움이란 상대방의 심정을 통찰하고 상대방의 심정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끼워 맞추는 일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명예욕에 마음에 쏠려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면 속물이라고 하여 깔보고 경언을 당한다. 상대방이 재물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명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몰상식하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하여 소용없는 인간으로 인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재물을 얘기해도 어떤 때는 까지고 재물을 얘기하지 않아도 명예를 얘기해도 혼나고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좀 생략했고요. 그래서 군주가 어진임금 얘기하면 속으로 군주 비방해서 의심하고 미천하자 얘기하면 임금의 권세를 팔려는 줄 알고 욕하고 또 총애를 받는 자 얘기하면 이용하는 줄 알고 미워한 자 얘기하면은 시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총애 받는 사람 얘기해도 혼나고 미워한 사람 얘기해도 혼나고 뭘 얘기해도 혼나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옛날에는 죽음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군주의 마음을 너무 깊이 읽으면 내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죽입니다. 그게 한비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절대 권력자를 이런 식으로는 설득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유세의 어려움이니 몰라서는 안 된다. 대체로 유세의 요령은 상대방 군주의 긍지를 만족하게 하고 그의 부끄러움을 건드리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의견에 스스로 자기가 결론을 내리게 유도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한 대로 군주가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거냐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어렵죠? 자, 상대방이 자신의 개교를 자신하거든 그 결점 추궁하지 말고 자신의 결단이 용감한 줄 자인하거든 한거하거나 오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자부하거든 그 어려움에서 용기를 꺾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 쭉 있어요. 그러니까 비 맞추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비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순충성이란 순수한 것으로 다른 뜻이 없는 것으로 군주의 거스름이 없어야 하며 군주가 느끼기에 깨닫게 해야 하니 배려함이 없어야 배격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주가 느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빨갛게 쳐놨는데 오랜 시일이 지나서 임금의 온영이 두터워진 뒤라면 깊이 들어가서 계획을 실천해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이해를 타산하여 나의 공적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바로 말하고 나의 몸을 비단을 장식할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임금의 온정이 두터워진 뒤라. 릴레이션이 생긴데. 네.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내용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논리를 만들고 뭘 해도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어요. 먼저 그 사람의 부하가 되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얻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피카소가 한 말을 제가 한 말을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거는 그 신뢰가 피카소에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회사 안에서도 상사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막 뭔가 어필을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설득한 인물이 있죠. 하나님이 바로 벌하려고 했더니 뭐 참아달라고 하고 그 인물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먼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도 사랑받지 않으면 그게도 뭐 들으셔도 뭐 이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설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죠.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문서를 못 썼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청년부 때 2시간이나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말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심플하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취향이에요. 네. 저희 교회 정말 우리 집사님들 정말 친구들이고 남편이랑 너무 달라. 신앙에 연결시키는 이제 이런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 그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분 후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다시